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젊었을 땐 애들 때문에 못 자더니 이젠 애들이 다 커서 떠났는데도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져요. 이정자 여사, 올해 67. 남편과 둘이서 조용한 아파트에서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정자 여사의 밤은 언제부턴가 외롭고 지친 싸움이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켜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뉴스와 유튜브를 넘겨보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오히려 더 뒤척이기 일수다. 어느새 새벽 4시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이미 머리는 또렷해져 있다. 불면은 그녀의 하루에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낮에 졸려서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고 평소 즐기던 산책도 귀찮아졌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남편과의 대화도 자꾸 삐걱대기 시작했다.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우울증인가? 치매 초기인가? 정자 여사는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에도 들러봤다. 의사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면 변화라고 말했지만 그녀에겐 그 말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내 잠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날부터 그녀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위의 사연은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대 여성 이정자 씨의 사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운 지 한참이 지나도 눈만 말똥말똥. 뒤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 새벽 2시, 3시가 되는 밤. 몸은 지쳤는데 머리는 오히려 더 깨어있는 듯한 기분. 현대인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수면 문제, 특히 잠들기 어려운 인면장애, 깊은 잠을 못 자는 수면 유지. 장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 회복력 저하.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요소입니다. 사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면역 체계는 회복되고 세포는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피곤한 채로 일어나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지고 심하면 불안, 우울감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생활 패턴의 불규칙함입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밤늦게 먹는 야식,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생각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쏟아지는 걱정과 생각들, 내일 회의 어떡하지? 아이 숙제 봐줘야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의 문제. 소음, 불빛, 방의 온도와 습도도 수면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의 기본 원리와 리듬, 즉 잘 자는 뇌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이란 사실 우리 몸속 생체 시계가 만들어낸 리듬의 과학입니다. 이 리듬을 제대로 이해해야 다시 깊고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 서케이디언 리덤이라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리듬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교차 상액 SCN에서 조절되며 빛과 어둠을 통해 조율됩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리듬이 자연스러운 건 이 생체 리듬 덕분이죠. 그런데 이 리듬은 아주 섬세해서 하루만 흐트러져도 영향을 받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 불빛을 오래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늦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도 피곤하고 흐릿한 상태가 지속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이라도 늦잠은 금물. 하루라도 흐트러지면 리듬은 바로 어긋나요. 아침 햇볕 쐬기.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쬐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고 몸은 아, 낮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특히 1015분 정도의 산책은 뇌를 각성시키고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화면은 멀리. 저녁부터는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독서나 명상 같은 활동으로 뇌를 진정시켜야 해요.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돕기.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우유, 견과류 등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저녁 식사나 간식으로 섭취해보세요. 수면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리듬을 회복하면 그 다음 단계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전 테크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듬을 되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질 높은 잠을 자는 법, 바로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위한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수면 루틴 만들기. 하루의 마무리를 뇌에게 알려주는 나만의 수면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 따뜻한 차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 조명 끄기 순으로 매일 반복하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학습하게 돼요. 심호흡과 명상, 생각 정리 기술. 잠자기 전에 머릿속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또는 4-7-8 심호흡법 4초 숨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 내쉬기은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카페인, 술, 흡연 줄이기.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고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흡연은 각성 상태를 유도해요. 특히 술은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자주 깨게 하는 수면 방해 요소입니다.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 만들기. 침실은 어두워야 하고 온도는 1822도, 습도는 5060%가 적당합니다. 소음이 있다면 백색 소음기나 잔잔한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침대는 오직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쓰는 것이 좋아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낮잠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30분 이상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자는 게 좋아요. 이런 습관들은 단기간에는 체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잠이 보약이 되는 순간을 위한 정리와 실천 계획을 나눠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을 되찾기 위한 여정 정리해볼게요.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리듬을 되찾는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아침 햇빛과 저녁 어둠을 활용해서 멜라토닌 리듬을 회복합니다. 수면 루틴을 만든다. 매일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뇌에 신호를 줘서 이제 자도 좋다는 조건을 만들어요. 환경과 식습관을 정비한다. 방 안은 조용하고 서늘하게, 저녁엔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저녁 시간을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만 실천해보는 것이에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하나.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5분간 명상이나 호흡을 해보는 것. 내일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기상 후 햇빛을 쬐는 것.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잠을 잘 자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정자 씨는 어떤 식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였을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밤만 되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근데요, 나이 들고 은퇴하고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오히려 밤이 무서워졌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서 천장만 보고 뒤척이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훌쩍 넘어가 있어요. 그게 몇 년을 갔어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는 멍하고 입맛도 없고 병원 가보면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데 마음이 너무 축 처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핑 돌고 이게 갱년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저 나이 들어가는 건가 보다 하고 체념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자꾸 깜빡해? 말하면서 자꾸 같은 얘기해.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진짜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닌가 싶어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수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병원에도 다시 가보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해봤죠. 1. 수면 루틴 만들기. 처음 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었어요.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TV 드라마 보다 보면 금방 12시 넘고, 가끔 친구랑 통화하다 보면 새벽도 되고, 근데 그냥 단호하게 10시 되면 TV 끄고 조명 낮추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무리 잠이 안 와도 불은 끄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몸이 신호를 알아차리는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10시 반쯤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더라고요. 2. 걷기와 햇빛 노출. 그 다음으로 한 건 걷기였어요. 사실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운동이란 걸 손 놨었는데, 낮에 햇빛을 받아야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는 말을 듣고 오전 10시쯤 되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둘레길 반 바퀴 걷기 시작했죠. 30분 걷고 들어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차고 몸은 고단한데 기분은 이상하게 좋아요. 그날 저녁은 유독 잠도 빨리 오고요. 3. 카페인 끊기와 수면 음식 챙기기. 예전엔 오후 4시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따뜻한 보리차로 바꿨어요. 처음엔 너무 허전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속이 더 편하더라고요. 대신 저녁에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같은 수면을 돕는 음식 챙겨 먹었어요. 특히 바나나 반개, 따뜻한 우유 한 잔 조합이 저한텐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4. 전자기기 멀리하기. 핸드폰은 원래 많이 안 하긴 했는데 밤엔 아예 거실에 두고 방엔 들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TV도 끄고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몇 장 넘겼죠. 그러다 보면 눈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왔어요.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했어요. 지금은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6시간에서 7시간은 푹 자요. 화장실 한 번 정도는 가지만 금방 다시 잠들고요. 놀라운 건요, 낮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맑고 기분도 덜 우울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던 것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졌어요. 친구들한테도 제가 요즘 잠복이 됐다고 자랑해요. 정자야, 피부 좋아졌다, 이런 소리도 듣고요. 남편도 같이 걷기 시작했고 집안 공기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인생의 질을 확 바꿔준 고마운 선물이었어요. 수면의 질을 바꾸면 진짜로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도 관계도 표정도 전부요. 하루의 13을 차지하는 이 수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시간만 잘 보내도 남은 23의 인생이 훨씬 행복해진답니다.